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초선 표심이 관심사라고 하죠. 여의도 정치는 뿌리는 말라 죽어가는데 꽃만 화려한 그런 이제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우리 국회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코로나19를 극복한 사상 최고의 투표율로 당선된 초선들. 여의도의 꽃이 아니라 토양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성북구청장,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21대 국회 당선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는 달리 안심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합니다. 오늘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수위를 생활 방역으로 완화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일정도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대구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이나 여론은 뜨겁습니다.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요. 잠시 후 기자 언박싱 코너와 대구 의료인연대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작 코로나19 대응이 엄격해야 할 미국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중국만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정면으로 쓴소리를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미국 현지에 있는 박병률 경제전문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4부에서는 황교익 칼럼니스트 강용주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분과 함께 재난긴급지원금 맛있고 재미있고 슬기롭게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초반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180석 얻고도 줄곧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인데요.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정책 우선순위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 책임성과 주도권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서는 초선 표심이 변수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 원내대표 후보들은 초선 당선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냈고 21대 국회 서울 성북갑 지역구 당선자인 김영배 당선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배 당선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 지역 초선 당선인 중 유일하게 60%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성북구청장을 8년을 지냈으니까요. 아마 지역에서 키운 일꾼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좀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예. 자, 초선 당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 당장 내일 원내대표 선출인데 네. 오늘 초선을 대상으로 원내대표 후보자들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 어땠습니까? 네, 68명 중에서 45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아는데요. 예. 굉장히 관심을 반영하는 거지요. 예. 이제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특히나 좀 주목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예. 차분하면서도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예. 예, 후보들이 모두 이제 준비된 면모를 보이긴 했는데요. 우리 초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좀 쳐다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결국은 주류, 비주류, 개파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당선인도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이 개파가 없어진 지는 꽤 됐고요.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국난 극복을 위한 총력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 적임자를 뽑는 그런 이제 선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당에 오래 같이 일해왔던 사이들 내에서도 그런 개파보다는 현재 우리가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잘 수행할 거냐, 그게 누가 책임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여쭤보면은 개파가 없다, 다 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네. 주류 비주류 뭐 친문 비문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 언론에서도 조금 약간 이제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건데요. 예. 특히나 이제 180석이라는 무게가 저희들에게도 이제 뭐 설사 그런 친소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친소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난 극복에는 그런 친소 관계보다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그런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고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에서도 전 초선들이 오히려 그런 점에 더 엄격하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도 열린우리당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열린우리당 때 그렇습니다. 152석 과반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혁 입법은 다 무산됐고 각 의원들이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당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선이 108명이었는데 108번내 그래요. 뭐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180석 그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나 또 국민들이 180석을 이렇게 안기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신임 원내대표단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 조율된 유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린 우리당 시절에 사실은 뭐 우선순위를 좀 잘못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엇박자를 계속 낸다든지 예. 뭐 이런 게 이제 국정 혼란으로 사실은 비춰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야말로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책임성과 능력을 이제 발휘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요. 조율된 유능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신임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당정청 간의 그런 이제 조율을 통해서 똘똘 이렇게 뭉치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하나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 뭐 이걸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협치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리더십의 요소들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열린우리당 때는 당청이 화합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그 문제는 약간 부식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지지자들은 강하게 이를 추진하기를 원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당선인께서 협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한 추진력과 협치는 상반되는 개념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두 개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게 이제 리더십의 요체겠지요. 근데 예. 지금은 뭐 무엇보다는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화두 과제는 훨씬 더 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세계사적으로 사실 도전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예. 이런 국난 극복에 좀 명확하게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만 이제 개혁적 과제나 국정 과제들이 또 저희들 앞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좀 전략적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국은 이 180석의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개혁 과제에 민주당이 집중해달라 뭐 그런 것일 텐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개헌 문제도 있을 테고요.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이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의 무게를 좀 첫 번째는 둬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 개혁 과제 중에서는 우선 통과된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과 공수처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개혁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 이 제도 개혁 과제들이 정착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여야 간에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공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여야정 국정상사협의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한 번 열리고 말았는데요.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야당과 국민들과 이렇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걸 통해서 개혁 과제들을 전략적
좀 선택 이런 걸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김영배 당선인 그 총선과 연관돼서 검찰에서 압수수색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영배, 황운하, 이상직 이렇게 세 사람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냈던 세 사람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이 검찰이 타켓 삼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듣곤 하는데요. 예. 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당하게 임하고 문제가 뭐 없으니까 앞으로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검찰 문제도 결국에는 제도 개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수처를 일단 잘 이제 출범을 시키고요.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 제도적으로 이제 잘 정착시켜내는 그 유능함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검찰도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국가의 기구로 공직자들로 이렇게 잘 위치지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 검찰과 보통 한 몸으로 한 길로 나가던데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이렇게 삐걱거리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이게 삐걱거린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가 보면 민주주의가 아무래도 이제 그 개혁 과제들과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 이제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개혁 과제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곤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큰 틀에 민주주의가 진전된다는 권력기관 개혁의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차분하게 그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들을 안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크겠죠, 여당으로서는.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 이 공수처장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공수처장이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인데요. 예. 우선 6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예. 즉 공수처법에서는 이 공수처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그걸 확정을 지어줘야 예.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빨리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합의할 때 저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그런 이제 분을 초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임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또 임명이 어려우니까 이 문제도 야당과 또 협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야당이 두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7명 중에 6명이 동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야당과의 그런 이제 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국민적 눈높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민주당 초선 토론회에서 정성호 후보가 초선 의원들이 주눅 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미래통합당 초선들이 그 나와가지고 그 재선 뭐 3선 의원들 앞에서 인사하고 선배님들 잘 봐주십시오 절하고 이런 모습이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고 국민한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네네. 초선인이 마치 중진들한테 고개 숙이는 모습처럼 비춰져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초선이 68명인데요. 예. 질서 있으면서도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가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 여의도 정치라는 말에서 이제 풍기는 말이 정치를 자기들끼리 한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여의도에 갇힌 정치가 아니고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그런 열망을 국회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면에서는 그만큼의 또 책임성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화롭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초선들에게 상임위 우선 배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당선인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선 제가 좀 해오던 과제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해서 예. 행한 일을 가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협치 뭐 이런 거의 제도화 구조화 이런 데 굉장히 힘쓰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당선인은 그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투표법,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언제 이것을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 국회의원 소환제나 뭐 국민발언제나 다 그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좀 싫어할 법이잖아요. 이 동료들이 이게 오케이 해주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동의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저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되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과 뜻이 맞다면 저는 충분히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예. 토론하고 국민들 잘 이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포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가 이제 여의도 정치에 갇히지 말고 시민과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토론하는 국회,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성북갑 지역구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당선인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